안녕하세요. 이미란 발효학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아, 무엇일까요? 이거 한 잔이면 아무리 간이 힘들고 지쳐 있어도 깨끗하게 해독해주는 발효음료예요. 이 과일은 백류지라고 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주도의 토종 과일이거든요. 그 시트러스라고 하는 귤 종류 모든 과일들의 어, 조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모든 과일들이 육종되기 전, 그러니까 시트러스들이 뭐 요즘 천혜향, 뭐 한라봉, 뭐 레드향 많잖아요. 그런 종류들이 이렇게 분화되기 전 원종처럼 토종으로 있었던 과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도 이거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재래시장 가면 좀 있을까요? 재래시장에서도 제가 본 적 별로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것은 백류지는 약초 파는 곳에 가야 있어요. 어, 왜냐면 제주도 분들은 과일로 드신 것이 아니라 백류지를 간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맛은 굉장히 쓰고 신맛이 강해요. 단맛 거의 없는데 제가 브릭스를 재보니까 10.5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아름다운 누구나 먹어도 정말 다시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음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1년 전에 담가두었었던 백류지 발효 액이 지금 항아리에서 꺼내왔거든요. 이것을 한 15ml나 20ml 정도를 물에 이렇게 희석해서 마시면 쓰고 달고 새콤하고 깊은 발효의 맛이 정말 아무리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만족시켜 줄 만큼의 맛있는 맛이고요. 정말 K푸드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에게 맛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깊은 맛이에요. 이거 담는 법은 아주 심플하고 정말 쉽고 간단한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크기의 백류지를 12개 내지 13개를 달아보니까 15kg였어요. 그래서 오늘 15kg의 분량으로 제가 준비를 할 텐데요. 먼저 이 뒤에 꼭지를 따내고요. 꼭지 쪽으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12개를 준비를 할게요. 제주도 분들도 이렇게 간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제주도 음식들이 굉장히 단박하잖아요. 생선들도 그냥 소금 간만 해서 이제 구워서 잘 드시고, 또 날것으로도 무르해서 드시고, 또 해조류도 많이 드시고. 왜 간이 많이 손상되는 일이 과거에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간질환이 자주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백류지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군뱅이 아세요? 매미 아이들, 매미가 될 아이들, 아니면 여러 가지 여름 곤충들이 땅속에서 자라잖아요. 하얀 꿈틀꿈틀 귀여운. 저는 군뱅이 귀여워하는데 군뱅이를 귀엽다고 하는 여자가 흔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군뱅이하고 이 백류지를 삶아가지고 그 국물을 마시면 간 경화도 나았다고 그래요. 제주도 어른들이 흑달도 낫고 황달도 낫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흑달, 황달이라고 그 병명을 그렇게 진단했었던 병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심한 간 경화나 간암이나 굉장히 심하게 간이 망가진 상태였겠죠. 현대 의사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찰흙으로 벽돌은 만들 수 있어도 벽돌로 찰흙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만큼
이미 손상된 간은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심하게 손상된 간도 백유지를 군뱅이와 삶아서 먹으면 다 나았다고 그래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딱 5kg 정도가 됐네요. 이렇게 십자로 자른 꼭지 쪽에서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잘 발효가 돼요. 이렇게 잘라두고요. 설탕은 제가 약 30% 정도를 넣을 거예요. 왜 30% 정도를 넣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절이고 뭐 효소를 만든다, 뭐 매실을 담근다 할 때 1대1, 1대1로 넣으라는, 설탕을 넣으라는 레시피가 대부분인데 그건 발효할 수 없거든요. 원래 설탕이라고 하는 것이 삼투압을 해가지고 1대1을 넣으면 50브릭스 이상이 되거든요. 그 원재료에 들어있는 또 당분도 있기 때문에 얘가 10.5브릭스 정도가 됐으니까 5kg를 하려면 3kg 미만의 설탕을 넣어야만이 35브릭스 미만이 돼서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 30%, 60% 정도, 30% 정도, 뭐 5, 60% 정도 넣어가지고 70% 미만으로 넣어가지고 뭔가를 절여놨을 적에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하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1대1로 넣어서 저장식품을 만들지, 발효식품을 만들지 않잖아요. 여기다 미생물들을 좀 넣어주면 35브릭스 미만에서도 발효를 일으켜요. 이것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황국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여름에 제가 배양시켜 놨었던 거예요. 모든 발효 음식을 만들 때 좋은 누룩균이 있으면 설탕의 양을 현저히 줄여도 30브릭스 미만이어도 곧 60% 미만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잘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3kg의 설탕에다가 한 이 정도의 약간 한 주먹, 작은 주먹, 한 주먹 정도를 넣어가지고 섞으면 여기에 이제 유익균들이, 발효를 잘 일으킬 수 있는 유익균들이 접종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한 주먹씩을 넣어요. 한 주먹씩을 넣어서 용기에다가 차근차근 잘 이렇게 집어넣고요. 통째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집에서도 아마 인터넷 요즘은 그 SNS로 이런 제주도에서만 파는 토종, 제주도 시골 집들에 가보면 울타리에 육지 쪽에 가면 집집마다 그 감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주도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이 백유지 나무가 울타리 옆에 집 주변에 한두 그루씩은 다 있거든요. 그것을 가을에 따가지고 건재상에 갖다가 주면 건재상에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치면 지금도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3월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5kg를 약 3kg나 2.5kg의 설탕을 넣고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요즘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효모균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균을 넣어야 돼요. 누룩균도 백곡균을 넣으면 안 되고 황국균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이 안에서 설탕이 녹으면서 삼투압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 나머지 설탕은요 이 위에다 이렇게 채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위에다 채워 놓고 위에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에다 이렇게 설탕을 분량만큼을 채워 넣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내일 아침 한 2, 3일만 지나도 이 설탕이 삼투압이 돼갖고 다 녹아요. 그리고 국물이 흥건하게 위로 싹 떠오르거든요. 저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딱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돌이 해놓으면 돼요. 한 달 후부터 드실 수 있는데요.
1년, 2년, 3년을 두고 드셔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백뮤지 효소가 돼요. 백뮤지 효소는 술을 많이 드셨다거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탁월한 효능이 있거든요. 제주도 분들은 여기에다 이제 굼벵이를 넣어서 삶아가지고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간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든 백뮤지 효소를 드시게 하니까 저부터도 굉장히 피로감이 날아갈 듯이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독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또 한국에서 구할 수도 있는 재료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미란 발효학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요만큼도 없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 마음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